무려 840일,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점심시간 카페, 식당에 들어가 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마스크 완화를 염두에 두면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죠. 한 3년 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백신에 관해서 고대 구로병원의 김우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실내 마스크가 완화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재감염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문제는 위중증은 여전히 400명대고 사망자가 30-40명 매일 나온다는 거죠. 현재 BN1이 우세종화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늘고 있거든요.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현상을 보면은 2월 말 3월 초에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좀 가신 다음에 우리가 3, 4월 되면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창문도 열고 밖으로 많이 외부 활동도 하고 산밀 환경이 해소가 됩니다. 또 백신 접종률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의무를 권고로 해제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 없거든요. 1월 29일 날 내일부터 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발표 시기도 좀 의아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위중증은 500-600명대에서 지금 480명으로 한 100여 명, 150명밖에 안 줄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직도 확진자는 많은데 다수가 검사를 안 한다. 또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코 앞에 해보고 음성이니까 괜찮다. 고령자가 대부분 위중증으로 하잖아요. 폐렴이 오고 홀콜란이 오면 병원에 갈 도리밖에 없어요. 또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 써서 또 장례 절차 해야 되니까 신규 확진자는 검사도 안 받고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숫자가 줄을 수 있지만 실제보다 위중증 사망자는 이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만 명대라 안심할 게 아니라 위중증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곱하기 2~3배가 실제 환자 발생 현황이고 그 얘기는 결국 위중증 사망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가 백신을 접종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전에 맞았던 백신들이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플랫폼 자체는 mRNA 똑같고 차이는 이제 항원량이 모더나는 50마이크로그램이고 화이자는 30마이크로그램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더나가 항원이 50마이크로그램인데 반인 25마이크로그램은 우한 바이러스고 25마이크론 반은 BA1 또는 BA45 오미크론이고 화이자 이가 백신은 30마이크로그램인데 그 반에 해당되는 15마이크로그램이 우한 바이러스고 나머지 15는 BA1 또는 BA45 오미크론 바이러스 백신이다. 그래서 이가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한 번만 맞는데 식약처의 허가 기준에 의하면 일가 백신으로 2번 기본 접종을 하고 3, 4주 간격으로 2번을 맞고 그 다음에는 이 동절 이가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3차, 4차 맞은 분들도 이가 백신을 맞을 수 있죠. 이것도 이제 5차가 되겠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험군이 사실은 걱정인 거잖아요. 뭐 젊은 층보다는. 그래서 고령자나 아니면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이 맞았어서 또 맞는 거에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야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백신이라면 한두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있단 말이죠. 백신이 효과가 없어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제일 문제고 이 백신들이 접종하고 1~2개월에는 효과가 아주 우수한데요. 4~6개월이 되면 항체가가 떨어져서 면역 감소로 방어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면역 감소가 합쳐지다 보니까 백신을 그래서 자주 맞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겨서 중화 항체가 뭐 5배, 10배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백신을 맞아서 얼마나 병원에 덜 입원하고 덜 돌아가시느냐 이런 효과를 보는 건데 고령자에서
동절기 이가 백신을 맞으면 중증 입원을 84% 예방해 줍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고령자, 기저질환자, 만성병 환자 접종하셔야 되고 본인은 건강하더라도 주변에 고령자, 기저질환자, 임신부, 만성병 환자가 있으면 맞으셔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100%인 효과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위험을 줄이자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지.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과 백신, 모더나, 화이자. 교차 접종은 되나요? 그 과거의 초기에 2021년 2월 말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나왔을 때는 같은 백신으로 뭐 기본 접종하고 3차, 4차 이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종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보다 아스트라 2번 맞고 거기다가 화이자를 맞는다든지 아스트라 2번 맞는 모더나를 맞는다든지 이럴 때 더 항체 생성률이 높고 또 효과가 높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과거에 화이자로 기본 접종하고 이번에 모더나로 이과 백신을 동절기 맞는 것도 문제가 없고 거꾸로 이제 모더나로 기본 접종하고 화이자로 이과 추가 접종해도 상관없어요. 그 백신 하면은 저희가 또 계속 부작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과 백신은 부작용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질병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에 이제 기본 접종 때보다 부작용 수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처음에도 얘기하셨지만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변이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도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1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걸 다 겪었어요.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쓸 거면 마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백신 연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해하는 건 그거죠. 정부가 마스크를 완화할 거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든지 백신 연구 개발을 더 안심할 정도로 해놓든지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더 이상 변이가 안 나타나면 아마 가을쯤 되면 엔데믹이 되겠죠. 독감처럼 1년에 한 번 고위험군 코로나 백신 맞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건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오미크론 하이 변이, 세부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유행이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곧바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중국이든 인도에서 새로운 하이 변이가 나오면 우리가 작년 2, 3, 4월에 60만까지 갔던 큰 유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없다라고 제로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세 번째 시나리오. 오늘 말씀 감사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했는데 모든 거에 답을 갖고 계시네요. 모든 질문에.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제가 많이 역시 배웁니다. 상 받으신 분은 다릅니다. 아유,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